영역에 있는 분이라 이제 잘 아시죠.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다시 법의 입각에서 이렇게 확실히 사례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구나 해서 이 디테일한 사례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보살님이 현장에 있으니까 아는 그쪽 전문가잖아요. 이런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다시 그걸 통해서 역추론되죠. 아, 법이 맞구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2살짜리 애들 무슨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게 강력하게 형성됐겠어요. 그런 흐름이 이미 전생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생을 더 감안 안 할 수 없죠. 그런 흐름이 있는데 요상의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탁 쳐주니까 부모가. 그죠?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2살짜리 애한테 애가 잡듯이 막 잡아가지고 막 수능 공부시키고 막 이런 거 교육시키고 얼마나 많이 시켰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도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막 거의 본능에 가깝죠. 전생의 흐름인데 그렇게 막 이기려고. 근데 그게 우리 때도 그랬어요. 애기 때 그죠? 애기 때 막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단순히 교육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축생들도 그래요 오면. 자, 그러니까 그죠? 자, 이제 질문 있어요? 네. 좀 제가 보면 좀 게으르거든요. 네. 이게 뭐 흐름 차원에서 보면은 전생에도 그랬던 것 같고 금생도 굉장히 게을른데 게을름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거사님이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그러면은 부지런히 움직인 게 그래도 안 되고 잘 안 되면은 어디 소속돼 가지고 강제로 좀 어디 모임에 아니 이것도 지금 부지런해지는 한 조건이잖아요. 오기로 했으니까 빠지면은 괜히 그렇고 하니까 오게 되고 그러면 더 조금 부지런해지잖아요. 그런 좀 법다운 모임이나 이런 데 있으면 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하기 싫어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해야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해야 돼요. 좀 게으른 거는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게을 어긴 것도 아니니까 좀 잘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게으른 것도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자기 기준. 그래서 그것도 사실 스스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얼만큼 공덕이 감소하겠다. 또 이렇게 내가 부지런히 살면 얼마나 내가 이기겠다.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야 돼요. 이만큼이 게으르다, 이만큼이 부지런하다. 그 기준이 명확해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5개나 10개 게으름은 안 넣었잖아요. 그죠? 그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내가 좀 공덕을 더 짓고 싶으면 자꾸 게으름을 극복하려 하고 내 공덕을 좀 많이 써도 뭐 나쁘지 않다 하면은 좀 게으르시면 돼요. 아니 천천히 나죠. 나는데 부족하겠죠 다음에. 그런 성향은 또 계속 가겠죠. 계속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공덕이 막 쭉쭉 주는 거예요. 개를 잘 지니고 좀 베풀고 해도 게으르게 살면 선체는 나는데 쭉쭉 부족한 거예요. 뭔가 자꾸. 그거 유익함 해로움 그렇게 구분하셔서 내가 게으르게 해도 내가 항상 기본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게으른 것도 습관이죠. 세상에 게으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거를 조금씩 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아까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차이를 그랬죠. 얼만큼 게으르느냐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 거는 지혜가 많이 깊어지면 또 저절로
게으르지 않게 되죠. 적정선을 지키게 되는데 그 반대로 워커홀릭들은 지나치게 그죠? 그게 매몰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뭐가 남아요?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 남겨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저기 기업을 이끄는 그런 수장들 보면 워커홀릭 아닌 사람 없죠? 근데 진짜 행복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학자들이 자기가 진정한 학자들은 자기가 너무 즐겁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요, 그죠? 약간의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낮은 수준의 학자고 진짜 학자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딴 거에 명성에도 관심 없고 그냥 자기가 연구하는 거예요. 물리학이든 수학이든 주로 그렇게 많이 가죠. 순수학문 쪽으로. 너무 즐거우니까 뭐 별로 받아야 되는 생각도 없고 그죠? 하다 보니 그냥 교수 되는 거고 아니 교수 안 하기도 하고 그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론 집에 재산이 공덕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도 그게 노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약간 재밌고 물론 또 인정도 해주니까 있지만 그런데 그 워커홀릭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약간 하다 보면 재미도 오겠죠. 왜냐하면 상당한 인정을 해주니까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굉장히 즐거울 때가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세계가 있죠. 타화자재천 내지 화락천 가면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뭐 말할 수 없이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뭐 14시간, 15시간 매일 일하고 그냥 그게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일 자체가. 그러면은 해도 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걸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이 비구가 보기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않아요.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더라고요. 뭐 일론 머스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 뭐 옛날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엄청 정신적으로 조금 뭐 소시오패스 혹은 심지어는 뭐 일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 직원들한테 굉장히 사납고 해고 그냥 너 마음에 조금만 들면 너 해고 그 피했대요 막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도 엘리베이터 타면은 바로 너가 회사에 기여하는 게 뭐야 바로 물어서 대답 못하면 너 해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내지 사이코패스랄 정도로 본인이 후회하잖아요. 말년에 일찍 죽었죠. 다 사람 피하고 명성은 따라오지만 일론 머스크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방송 나가는데 그죠? 일론 머스크가 되진 않겠죠. 지키려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걸 감안하고 가야 되나.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의 길을 그 적절함을 잘 찾으셔요. 그게 게으름은 결국 본인을 파멸 쇠퇴로도 이끌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게으른 것도 이것이 내가 감각적 욕망으로 흐르는 강한 흐름이니까 결국 이것이 결국은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강력한 조건이 되고 무기력해지는 조건. 이렇게 했을 때 또 당당하지도 못하게 돼요. 계속 후회, 불만족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을 정도의 자기 어떤 노력들은 필요한 거고 그 적전선을 잘 찾으셔요. 유익함, 해로움을 구분하면서. 자, 조금 아까 설명했던 거 조금 더 볼게요. 이제 그렇게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키는 게 육군단속이죠. 이걸 하고 나면 음식 적당량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 적당량을 아는 게 여러분들은 보면 음식 적당량을 대부분 잘 알죠? 여성분들은 또 많이 뭐 살찐 분 외에는 과하게 안 먹어 드시니까. 근데 이게 육군단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미 들어가죠. 음식 볼 때 눈으로, 코로 다 제어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제어하라 해도 음식을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여러분들은 놀거리가 많잖아요. 볼거리 많고. 근데 여러분들 산속에서 오로지 즐길 거리라고는 해봐야 음식밖에 없으면 여기 몰입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진시키고 놀거리라고는 없고 휴대폰 다 거두고 산속에서 해봐요. 오늘 점심 뭐 나오나? 이것만 기대한다니까요. 아 진짜 그래요. 게다가 그거를 제어해봐요. 저녁도 못 먹게 하고. 한결같이 그 사회에서는 거들떠 안 보드는 거 오늘 조금 더 잘 나온 거에 너무 만족해하고 한다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어디 뭐 단막코리아네 뭐 어디니 호두마을이니 간 거 있잖아요. 일화를 보면은 음식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 조금 더 잘 나왔다 막 그 좀 더 먹으려고 욕심냈다 막 본인 그러고 사회에서는 별로 안 거들떠 보는 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에이 뭐 그러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건 따라 마음 일어난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 늘 충족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음식이 뭐 여기 과일이 엄청 다 풍족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하면은 그거 와서 막 몰래 와갖고 재놓겠어요? 그냥 버려지고 넘쳐나면 그냥 그때 가서 먹어요. 근데 조금씩 모자라기 시작한다면 어때요? 더 하려고 재놓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적용해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걸 누릴 수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아유 뭐 별 경각심이 없고 모르는데 제한돼 보면 여러분 튀어나와요. 몰입돼서. 자, 그래서 음식 적당량 아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적당량을 모르면 특히 빠지는 게 뭐예요? 혼침, 해태, 나른함. 자, 육군단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깨어있음도. 그렇지만은 약간 영역이 애매한 영역도 있어요. 그 단속은 잘하는데 혼자 힘이 들어요. 이렇게. 나른해. 그럼 어찌 되겠어요? 혼침에 쓱 빠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제어는 잘하는데 여러분들 대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잘 졸음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거기에 몰입되니까 안 빠지는데 그 대상을 자꾸 제어하고 고요 있다 보면 어때요?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거. 계속 잠 오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럴 때도 게으름에 빠져요.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움직여라고 하니까요. 일단 움직이면 덜 게을러져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잠을 아예 안 자라는 게 아니고 잠을 잘 만큼은 자시되 낮잠도 꼭 필요하면 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계속 멍해지고 이렇게 게을러지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음에 전념해야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할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딱 이렇게 지혜로서 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아니면 실컷 놀고 나서 혹은 술을 먹고 나서 정진을 할 때 마음을 지혜를 일으켜야지 잘 안 돼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있다가요. 딱 대상을 그냥 딱 이렇게 지혜롭게 봐야지 하면 쉽게 돼요. 이 공감이 되죠? 네. 거칠게 하고 나면 그거 가라앉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라 해도 계속 떠올라요. 그 흐름들이. 자, 그래서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것들을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이전에 충분히 몸으로써 습관 들이는 거예요. 습관 들이니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4단계까지 됐을 때 비로소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구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여러분들 무명경 가령에서 봤던 참된 스승 만나고 쭉 5번째로 왔을 때 마음 챙김 알아차림 한다 이거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상 위주로 그냥 좀 듬성듬성했다면 여기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 부족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대상, 특히 여기서는 신념체를 말해요. 몸 동작부터 해서 훨씬 더 정밀하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마음 챙김 알아차림은 여러분들 일상에 마주하는 대상 모든 걸 그냥 일상에서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상을 굉장히 제한한 상태예요. 어떻게? 계도진이고 육군단속하면서 또 외딴 곳으로 주로 물론 마주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출가한 사람한테 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일상에서 한다 한다면
평일날 말고 주말이나 쉬는 날, 그죠? 혼자 이렇게 조금 잠시라도 이렇게 최대한 해보는 이 상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내 몸 동작부터 돌면 돈다고, 들면 든다고, 숙이면 숙인다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동작 위주로 해서 전부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 돌면 돌고, 내리면 내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또 이러다가 이렇게 잠깐 했을 때 마음이 과거로 가면 그 과거 가는 거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동작에서는 별 자극이 없죠. 가만히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행하는 거예요, 이때는. 경행하면 어때요? 밟으면 자극도 오고 주의가 계속 여기 따라 붙겠죠. 그래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돌고 또 서고 걷고, 그죠? 여기에 계속 알아차림 따라 붙는 거예요. 계속. 딴 데로 갔다 하면 잠깐 가고 다시 오고. 이렇게 마음 챙김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자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충분히 된다 하면 여러분들 이제 경영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은 경영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밥은 먹어야죠. 그럼 밥 먹으면 밥 먹은 의도 알아차리고. 처음에는 의도는 잘 안 알아차려져요. 하다가 힘드니까 좋아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와갖고 밥 보고 와 여기 막 반응들이 일어나요. 이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 푸고, 그죠? 먹고 싶은 거 더 하나 더 푸고 눈치 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러지만은 그쪽에 몰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보고 좀 배려심 있는 사람은 이제 대충 사람 수하고 개수를 세요. 여기 어떤 데는 보통 맛있는 건 1인당 2개 이렇게 해놓거든요. 1인당 1개. 그렇게 해놓죠. 단맛포리라도. 아니면은 싸워요. 가지고. 더 많이 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적어놨는데도 그렇게 주위에서 보면 그 사람은 늘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도 감안해요. 몇 번 당하다 보면. 그래서 몇 개씩은 더 하는데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좀 몰려있다 하면 결국 뒤에 사람이 못 먹고 나중에 그거 맺혀 있어요. 수행할 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빨리 가든지 빨리 가는 게 또 실패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말 나와요. 아니 그게 이라니까요. 그 애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음식 먹을 때 잡을 때 들 때 욕망이 일어나는 거. 욕망이라는 거 모르면 그까지는 몰랐으면 탐이라는 거 알면 신념처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을 못 보더라도 어떻게 동작할 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하고 정 먹고 싶으면 좀 보고 10명 하면 20개, 2개까지는. 그렇죠? 이렇게 개수 해놓으면 그거 따르고 그냥 안 해놨으면 좀 양심껏 사람 몇 명이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우리 스님들은 많이 하잖아요. 항상 뷔페식으로 쭉 서면 앞에서 더 많이 포고 하는 사람 보면 그거 알거든요. 매번 그 사람이 주로 퍼요.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막 불불 끓고 이래요. 아니 그런다니까요. 초반에 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담고 담을 때 알고 닿을 때 닿은 느낌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알아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촘촘하게 마음이 세요 안 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현질하는 거예요. 계속 현재에 있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죠. 계속 알아차려요. 잠깐 탁 뜨면 탁 알고 여기 욕심 탁 나면 또 욕심 나는 거 탁 알고 내려놓고 하면서 알아요. 욕심 난다 탁 하나 더 날라고 딱 의도 들어가고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눈치도 보이고 부끄럽고 또 남이 그거 알잖아요. 나중에 잘못하면 그럼 탁 놓고 양심과 수심 작동시키고 주로 수치심이죠. 남들이 나를 나쁘게 볼까 그죠? 근데 더 욕심이 과하면 어때요? 신경 안 쓰죠. 집에 당하면 못 알아차리고 하기도 하는데 알아차려서 집에 당하는 순간 몰입돼서 또 쓱 넘어가 버려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슬쩍. 그러면 속으로 양심도 찔리고 수치심도 막 따라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수치심이 더 크죠?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미 거기서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마음 챙김 알아차림 여기서 계속 유지되겠어요? 깨졌겠어요? 깨져가지고 막 파장이 와요. 그러니까 막 대상 갖다 끓여요.
이쪽으로 자꾸 안 보지만 보는 것 같고 따가운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막 블럭블럭거리면서 이렇게 해요. 그때는 이거 이쪽으로 계속 주의 기울이면서 딱 따라 붙겠어요? 안 돼요. 블럭블럭거리고 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봐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서 남들 걔 눈치 한번 봐요. 자기를 쳐다보는지 안 보는지. 그 인상이 막 굳어 있는 사람 있으면 더 수치심 막 올라와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다 해본 거예요, 이미 그도 옛날에. 초창기에. 다른 사람도 비슷해요, 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리에 들어가고 또 탁 놓고 하고 이미 이때도 계속 눈치 봐요. 조금만 저기서 달카닥하면 또 거기 신경 가요. 내가 더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미 마음이 섬세져 있잖아요. 몰입돼 있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에도 크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거를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력인 건 아니지만은 안 맞는 거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유지될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가면 탁 놓고 또 손가락 이렇게 딱 펴서 잡고 씹고 맛보고 넘기면서 맛은 당연히 보죠. 왜 맛없이 먹어요. 맛은 아는데 치착을 안 하려 하죠. 또 맛있으면 하나 더 가져올 걸. 보니까 남았는데 이렇게 해갖고 또 갈 수도 있죠. 또 가는 사람 있어요. 또 가고 먹다가 점잖게 참다가 그래도 내가 좀 반찬이 좀 떨어지면 점잖게 좀 가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남들이 그 비슷하게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남들 가기 전에 가져갈 거야 해서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고 이렇게 하지만 먹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게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놓아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먹을 것만 딱 먹고 아니면 애당초 그 좋은 센터 이런 데는 풍족하게 줘요. 그걸 풍족하게 주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떠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눈치 안 보고 쓰고 자기 먹는 것만 보면 돼요. 내가 좀 많이 떴네. 수치심은 없죠. 다른 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이만큼씩 주니까 양심에 조금 그렇죠. 내가 좀 많이 떴네. 그래도 오늘 알아차리면서 먹자. 그 맛을 보고 넘기고 목 과정 넘어가는 과정 다 느끼죠. 여기 이 음식물이 닿는 느낌 다 일어나죠. 일어나고 딱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뭐 40분, 50분 걸려요. 천천히. 더 천천히 먹으면 1시간.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알아차림을 현재 조건에 자연스럽게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꾸 알아차림만 해버리면 산매가 발생해버려요. 그럼 막 이 산매가 발생해서 이 선정 쪽으로 쭉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막 쑥 지나가고 이래요. 그럼 아차해요.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이 현상을 계속 알아차린 마음 챙김 하려 했는데 그렇게 가면은 또 몰입이란 거예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알면은 씹으면서 대상 맛도 보죠. 보면서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씹고 있는 거를 맛을 보고 있죠. 맛을 보고 있는 거를 또 알아요. 이러면서 윗바사가 일어나요. 자, 지금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음식이고 부딪힘이죠. 음식도 대상이 되고 부딪힘도 대상이 되고 맛도 대상이 되죠. 근데 그것을 맛보고 있죠. 알죠? 근데 그 맛을 보고 아는 거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거를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하고 분리됐잖아요. 이거 윗바사나라 이 말이에요. 위, VI. VI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바사나는 본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들러붙지 않는 거죠. 근데 그냥 삿띠만 마음 챙김만 알아차림만 일어났을 때는 대상하고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깊이 일어나면 윗바사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윗바사나 일어났다가 다시 붙었다가 일어났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돼요. 또 삿띠를 했다가 또 몰입됐다가 삿띠했다가 몰입됐다가 이렇게 돼요. 삿띠를 놓치기도 해요. 그래서 순간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면 약간 대상을 좀 알아차리는 건데 윗바사나 하면 축 떨어지죠. 근데 이게 다시 알아차림 단계로 가고 그 알아차림도 놓치고 다시 탁 붙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수행하는 사람들도 수행을 안 하면 아예 뭐 약간 알아차림도 약하고 그 대상에 들러붙어 가고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동작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생활이 완전히 간소해져야 되는데 이것저것 들러붙지 않으면 일을 처리를 못하는, 들러붙지 않고 일 처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쉬워지면 어떻게 이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요즘 복잡다단한 세상에 운전하다가 들러붙어서 운전해야지 떨어져갖고 이 보다가 이게 도네 알다가서 막을 수도 있어요. 능숙하면 괜찮지만 그렇다니까요. 차가 오네, 차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어서 박으려고 올 때 하면서 몰입돼서 순간 피해야 되지. 아, 차가 박으려고 오는구나 라고 알고 오네 이러면 이래요. 박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함부로 할 때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능숙 아직 해줄 때나 조금 하고. 자, 돌아갈게요. 이렇게 해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일상에서 동작 위주로 충분히 구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외딴 처소로 의지하는 거예요. 나무 밑으로, 빈집에, 외딴 처소에 홀로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그때서야 마음 챙김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때 호흡하는 거예요. 이때 아나파나사티 하는 게 가장 권장되죠. 다른 수행을 해도 되지만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오늘 아침에 한 보살님이 전화 와서 벌써 눈물 흘리려는 거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이제 눈물이 막 나서 흘려 보냈는데 또 흘리려는 거 눈물을 흘리려는 거 참았다더라고요. 여기서 반응이 오거든요. 그 정도 강렬한 거는 강력한 물질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대상에 몰입하고 내가 딸을 이제 잃는다는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그걸 하면서 몸에 확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여기 쫙 따라와요. 눈 뒤에부터 자극이 확 강해져요. 압력이 가해져요. 압력 안 가해지고 어떻게 눈물이 나겠어요. 압력 가해지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일어나요. 지난번에 은사 스님 그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끼리 나쁘죠? 그죠? 좀 울어야 되잖아요. 뒤에 쫙 치고 그냥 설명하고 말아버리니까 법설하니까 그거를 좀 와, 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앞서 한 2번 설명했죠. 그 보살님 그걸 들었죠. 자기도 이번에 하는데 미리 우러났죠. 물론 충분히 우러났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터져나오려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게 그때 이제 이때 2가지예요. 어떻게 할 건가? 울지 않을 방법 2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그렇죠. 다른 생각 맞잖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울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시 말해 번뇌는 실체가 있어요. 조건 따라 일어나다 사라져요. 거기에 계속 몰두해 있으면 그 흐름대로 내 업의 흐름대로 울겠죠. 눈물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몰입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생각은 어때요? 좀 바뀌어요. 좀 해줘요. 그게 아주 강하면 다른 생각해도 다시 가버려서 눈물 흘리지만 그게 그렇게 안 강하면 막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눈물이까지 올라오는데 아차 해가지고 다른 데로 마음을 전환하면 괜찮다고요. 그래 보통 하다가 울라고도 하려다가 막 딴 데 돌리고 이러면 별로 안 울잖아요. 눈물 좀 감추고.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이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어떻게? 열애식보. 이보살님 열애식보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대상이 열애식보로 바뀌잖아요. 열애식보, 긍정변지. 이러니까 조금 멈춰지겠죠. 근데 이게 이 흐름이 강할 때는 열애식보 해도 열애식보 응공하면서 울겠죠. 열애식보로 가는데 다시 일로 가잖아요. 네, 그 억울함, 아까움. 근데 이게 서운함 이러고 가는데 이게 별로 안 강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열애식보 하면 그냥 착 멈춰지겠죠. 이쪽으로 안 가니까.
근데 반대로 이게 아주 강하더라도 내가 윗바사나 하는 힘이 강하면 어때요? 그러면 순간 팍 일어나도 다 이까지 막 터져 나올려 해도 순간 열의 시포 해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이걸 있는 그대로 관찰해갖고 이것이 이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다라고 순간 확 빠르게 쑥고가 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 쑥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대상 몰입되면 그냥 이게 울음으로써 눈이 그냥 울라고 안 해도 이게 저절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듯이 쭉 반응하겠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관찰하면 쭉 쑥 내려가요. 이때는 열의 시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전환하면 거기에 안 빨려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제일 손쉽게 많이 하는 거, 그죠? 그렇지만 보는 힘이 있으면 그냥 봐서 사라져요. 근데 봐서 사라질 정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그만한 일상 대상에 대해서 힘이 없다 하면 어떻게? 전환, 열의 시포. 자, 요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선정을 충분히 닦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쉬워지니까 앞에서 이미 일상이 상당히 다듬어졌죠. 이건 비구거나 제가자라도 이미 일상이 다 많이 쉬워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인 경우 해서 오장애를 제거하고 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장애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먼저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에 치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정 들겠어요? 놀고 와서 이게 닦는다고 닦이시겠어요? 계속 망상이 돌죠. 스님 정진이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토대들이 이미 안 돼 있는데 모래성님이 어떻게 쓰여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토대를 단단히 해야죠. 안 돼,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 되더냐고. 와, 전생에 많이 닦았네요. 안 되는 게 당연한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냄, 불만족 늘 일어나잖아요. 아, 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고여지지? 이것부터 다 화죠. 그리고 괜히 앉으면 딴 사람들 막 생각 안 나는 사람도 막 생각나요. 사돈 발촌까지. 아, 진짜 그래요. 왜 평소에는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생각날까요? 평소에는 대상에 계속 쭉쭉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보는 대상, 마주하는 대상 늘 휴대폰이든 그게 있으니까 딴 데로 마음이 우주로 갈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어봐요. 차단해봐요. 당연히 우주로 가죠. 평소에 안 하던 거. 자음이 강한 게 있으면 그쪽 가겠지만 특별히 그런 게 없으면 어릴 적 자꾸 친구 생각도 갑자기 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잘못했던 거 다 떠오르고 깊어질수록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표면적인 거에서 계속 나타나는 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선하면 쭉 깊어지죠. 그러면 그 밑에 내가 지금 접하지 않은 그런 조건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감각적 욕망과 저기를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해태원침. 여러분들이 몰입하면 잘 되는 게 쉽게 사실 해태원침이에요. 몰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졸아요. 대부분. 자선 많이 하는 사람 대부분 많이 졸아요. 보면. 저도 많이 졸았어요. 처음에. 습관이 없는데 엄청 졸리죠. 갑자기 뭐 새벽 3시 그 전에 일나잖아요. 졸리죠 당연히. 새벽에 정지하면 나중에는 이제 새벽에 아예 안 졸리더라고요. 자려고 해도 잠도 안 하고. 나중에 바뀌면 그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해태원침이 극복되고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성성하기 때문에 그게 극복이 되고. 근데 그게 있어도 체력이 안 좋으니까 너무 졸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법문하고 앉으면 졸려요.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잘 못 앉아요. 경행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들뜸 후에 들뜨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좋은 거 생기면 들뜨죠. 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방황해도 들뜨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막 올라와요. 여러분들 평소에 안 일하던 것도 많이 일어나요. 왜요? 평소에는 대상에 붙어 있으니까 후회를 일으킬 틈이 별로 없어요. 계속 대상에 맡기니까 거기에 몰입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쉬워져 봐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올라오던 거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 주로 후회로 일어나요.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개가
육군 단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많이 하고 사라지면은 나중에 과거에 내가 지었던 업에 의해서 과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일정 5년간 개를 지었다 이러면은 5년 전에 거는 희미하잖아요, 이미. 그런 게 이미 어느 정도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면 그 이후에 철저한 개와 육군 단속을 통해서 단속했기 때문에 뭐 후회할 짓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앉아도 안 나타난 사람 있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거는 업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별 망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실제 근데 있어요. 야, 참 좋은 자질이에요. 자기가 어쨌든 후회할 짓을 하면 결국은 끝내는 나타나요. 반드시 그 업으로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의심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정리해 이게 되겠나? 이거 맞나? 내가 바르게 앉았나? 아, 이렇게 생각도 들죠. 아니, 당연히 들죠. 처음에 의심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의심 생기니까 들떠버리겠죠. 다시 이게 5가지 장애란 이 말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번뇌들이 일시적으로 미세해지면서 나중에 제거돼요. 제거되면서 선정이 들어가요. 한 대상에 쫙. 그 이상은 나중에 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선정이 들어간다. 여기서 조금 깊이에 따라서 2선, 3선, 4선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차를 말씀드렸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몇 가지만 짚어서 그냥 가르쳐 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오라 비구여 그대는 개를 잘 지느라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며 이렇게 했죠.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뭐 유치하다 이게 아니라 그래야 조금의 잘못도 안 범하고 당당하게 돼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 얽매이란 소리가 아니라 말장난이죠. 작은 것에도 위험성을 보라는 거예요. 말 엄청 멋져 보이잖아요. 에이 사소한 거에 얽매이지 마라. 사소한 잘못에. 말 얼마나 멋져 보여요. 말에 빠졌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말들은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게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래 거기에 말의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기존에 배웠던 논리들이 말의 함정에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말은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0명, 1000명 그런 논리에 따라 했을 때 정말 전생에 업이 좋은 한 명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점프해서 그 말 따라도. 대개 999명이 안 되는 거를 그게 그러면은 폐기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폐기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말장난처럼 그럼 사소한 거에 집착하란 말이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사소한 거에도 위험성을 보라.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이 비구가 여러분들 거짓말게 얘기할 때 항상 상대방이 묻는 프레임에 갇힐 필요 없다고 그랬죠? 거기에 벗어나면 돼요. 벗어나서 다른 얘기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대개는 집요하게 계속 안 묻잖아요. 그래도 딴 얘기하면은 뭐 묻지 마라 해도 되고 중요하냐 해도 되고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알잖아요. 보통 근데 그 물어도 내가 은근슬쩍 부드럽게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대답하기 곤란한 거는 장황하게 딴 설명하면서 쑥 하면 그 사람 까먹어요. 되게 약간 이러는데 까먹다니까 별거 없이 되게 그래요. 아마 이 비구 보기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그런 사례가.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왜 기계적으로 대답 못해갖고 우물쭈물해가지고 난감해가지고 이러지 말라니까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세요. 예스 노에 대한 거에 있어서. 자, 그 다음 67페이지. 이제 그게 되면은 두 번째 단락에 오라 비구여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켜라. 그죠? 그 밑에 보면 형색을 보는데 눈으로 표상 전체적인 큰 이미지를 취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 저기 큰 이미지가 있고 사람을 보면 와 실루엣이 멋져. 근육도 있고 근육질에 키 커.
구체적으로 보면 코도 높고 눈도 쌍꺼풀이 있고 이렇게 보이죠? 자, 전체상은 뭐예요? 키 크고 이렇게 근육질이 아주 좋아 보이는 이런 게 전체상. 부분상은 뭐예요? 코가 오똑하고 와 피부가 깨끗하고 눈이 그죠? 쌍꺼풀이 탁 지고 이런 게 부분상이에요. 그래서 전체상도 부분상도 취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더 들러붙잖아요. 전체상에 한번 들러붙으면 아차 들러붙었구나 하면서 부분상은 안 취하는 게 좋아요. 부분상 취하면 더 들러붙잖아요. 아주 아름답고 예쁘면은 더 들러붙고 아주 내 기대대로 아니면 전체상에는 들러붙었는데 부분상이 내 기대대로 너무 아니다 이러면 으아 이래가지고 싫어하는 마음 그것도 들러붙는 거 결국은. 자, 이래나 저래나 들러붙으니까 대상이구나 하고 가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좀 이제 길기 때문에 몇 개만 짚어볼게요. 71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 내지 한 자리에서 먹는 거에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음식 정당장 아는 것이고, 7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은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거죠. 낮 동안 경행, 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도 게으름 방지하려면 주로 움직이는 걸 택하는데요. 네, 자꾸 움직이셔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또 7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이제 이게 되면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부족하는 거예요. 쭉.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됐을 때 76페이지 마지막 단락 바로 위에 묘단 쳐서 의지하는 거예요. 숲속이나 나무 아래 산 골짜기 산속동굴 묘지 밀림 노지 집더미와 같은 묘단 쳐서 요즘은 방음이 잘 되니까 집에서 혼자 그죠?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보살님도 순천의 보살님도 이제 주택으로 들어갔거든요. 아파트를 자식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니까 주택 조그만 거 들어갔는데 거기에 장점이 요 본체하고 옆에 조그만 별채 떨어져서 조금 떨어졌는데 별채예요. 그래도 소음을 공유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집에 여기서 TV 틀면 다 들려요. 그죠? 삶을 공유해요. 막 그 얼마나 그 성가신 일인데요. 요렇게 별채 있으면 공유 안 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전념했을 때 자연스럽게 아까 설명했던 오장애가 제거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니까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요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3권에서. 그렇죠. 요 부분 순차 설명하는 게 그 아직 수행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어렸을 건데 요 대략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넘기시고요. 이해되는 부분 넘기시면 전체 틀은 이해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차후에 요 실제 경에 가서 좀 더 그 촘촘하게 설명드리고 대략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